안녕하세요. 네, 책 대신 읽어주는 여자 김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책을 대신 읽어드리는 날인데요. 어,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제목, 그래서 내용도 안 펴보고 샀던 책, 30과 40 사이입니다. 30대 분들을 타겟팅한 자기계발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가는 오구라 히로시라는 작가이고요. 책의 부제는 30대에 이루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는 70가지에 대해서 담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함께 한번 요약해서 읽어보실까요? 네, 책은 보통 프롤로그로부터 시작을 하죠. 프롤로그에서는 20대는 수업과 배움의 시절이다. 그리고 30대가 인생의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시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대의 혈기와 낭만적 생각, 그리고 구체화되지 않은 막연한 비전과 꿈을 고집한다면, 네, 특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프롤로그에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서른이란 나이는 공평하게 주어지고, 그리고 서른이란 나이는 작가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깨끗이 지워내고 다시 스타트 라인에 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자, 제가 열심히 좀 읽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열심히 읽을 내용이 있는 책은 아니에요. 어, 파트를 7가지로 나눠서, 아마 각 10개의 항목 정도를 써내려간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 실패하며 배워라. 에서는 하지 말 것들, 생활이나 이런 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파트 2에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 다른 사람과의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이런 상호 관계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잔소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파트 3에서는 행동력과 추진력을 강조했고요. 파트 4, 5 두 파트를 할애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6에서는 결심한 일을 지속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트 7에서는 꿈과 목표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거의 자기 관리에 대한 것, 그리고 처세술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그냥 전형적인 자기 개발서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책을 그렇게 다독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게 정독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한테 필요 없는 부분은 슬슬 넘겨 읽는 저로서는 제가 느낀 이 책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글을 굉장히 쉽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술술술술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굉장히 친화력 있는 문체로 굉장히 알아듣기 쉽게, 한마디로 문장이 간단 명료한 책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읽을 만한 문장이 여기에 좀 들어있다. 읽을 만한 문장. 네. 책 전체가 뭐 그렇게 읽을 만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나름의 통찰력 있는 문장들이 안에 그래도 보석처럼 숨겨져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거는 그냥 너무 그냥 도덕 교과서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냥 뻔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미가 있다거나 좀 획기적이고 신선한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제가 제목에 속아서
네, 이거를 샀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네. 이 서른과 마흔 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연령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전반적인 조언을 담은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에 대해서, 한 줄로 제가, 어, 감히 평을 하자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 그리고 상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그런 이상적인, 얘기를 담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것, 걱정을 하지 말 것, 과거에 내가 나의 과거를 돌이키고 곱씹고 후회하지 말 것, 그리고 부정적 사고를 하지 말 것, 요런 굉장히 뻔한 얘기들이 굉장히 길게 잔소리하는 문장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그나마 커트해서 드릴 수 있는 문장들은요, 여러분. 우선 과거에 자꾸 먹이를 주면 미래를 키운 양식이 바닥난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는 지금 당면한 일에 정신을 온통 집중을 해라. 아주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집중을 하라. 그러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흑역사가 있어서 이불킥 많이 하던 분들께 뭐 좋은 네, 그런 문장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메모해 놓은 커트는요. 네,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했던 글이에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굉장히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일지 모르더라도 이거는 제가 정말 공감하기 때문에 한 문장 소개해 드릴게요. 거짓말이나 양심에 거슬리는 일, 그리고 좋지 못한 습관은 어쩌면 평생에 걸쳐 당신이 맞서 싸워야 할 강력한 적일 것이다. 네, 30대는 자신을 완전하게 책임지는 일을 이루는 시절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소하게 내가 지키지 않은 사회의 법규 등이 나의 잠을 못 이루게 했었을 때가 있었고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오구라 히로시 작가가 굉장히 남들이 좀 짚지 않는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문장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 것, 그리고 자존심을 가질 것, 네, 요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책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파트들 중에 하나여서 조금 상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작가가 얘기를 합니다. 내 시선이 아닌 타인의 시선에 집착할수록 자신의 인생을 제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제가 어제 시즌 1도 보지 않은 그 더 글로리라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를 엄마랑 같이 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그 5명의 악인들이 사람들의 어떤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특히나 스튜어디스로 나오는 그 사람의 역할이 그 허영심,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세탁물로 보낸 명품 옷들을 몰래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요 문장이 설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타인의 시선에 집착할수록 자신 인생을 자유 불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 네, 여기에 해당되는 예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작가가 말하는 작가의 20대 시절은 당시 내 속에는 스스로를 고추 세워줄 심지가 없었다. 그래서 남들의 작은 행동 한마디에 좌우돼 우왕좌왕 길을 잃기 일쑤였다. 라고 하는데 이 문장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20대 당시에 나는 줏대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빠르시겠습니다. 여기에 예시를 들었는데 제가 이런 경험을 실제 회사에서 했었어서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이것도 정말 오구라 히로시 작가가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혹은 자신의 인사이트에서 나온 그런 정확한 문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금세 의기소침해졌다.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충고가 마치 나를 모욕하는 것처럼 들렸고 칭찬마저 조롱으로 느껴졌다. 누군가 한마디만 나한테 건네도 금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다. 이게 제가 회사에서 퇴사하기 직전에 겪은 감정 중에 하나였어요. 제 자신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이 추락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했어, 수고했어, 이제 퇴근해 라는 말에도 나보고 지금 칼퇴한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약간 이런 엄청난 꼬인 반응을 보이게 됐었다는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저한테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병적으로 내가 열등감과 컴플렉스와 남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그런 어떤 남들의 공격에 대한 그 방어 기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약간 상식선 이상으로 반응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작가가 그 제시하는 내용이 뭔지 봅시다, 여러분.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 지쳐서 더 이상 남들의 시선에 좌지우지되는 피곤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30 될 무렵에 하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쯤 나이가 되니까 제가 지금 34인데 남들이 뭐라든 가라 그래.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사니까 훨씬 인생이 편해지고 그리고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네, 저는 제 쪼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던 또 이제 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작가에 의하면요. 여러분 작가의 말에 의하면요.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평균 2000번을 넘어져야 제대로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혹은 내가 내 인생의 그 패스, 이 기로를 전환할 때, 우리가 그 조그만 아기도 2000번씩을 넘어지면서 걷게 되는데 비로소 네, 우리가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많은 인내심을 가져야 내가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같은 파트예요, 여러분. 지금 파트 2인데요. 저한테 있어서 파트 2가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자, 파트 2의 4번 항목, 고통도 구원도 모두 당신의 몫이다 라는 챕터인데요. 개인적인 얘기가 좀 섞이겠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읽어드릴게요. 당시 내 눈에는 상사와 부하 모두가 적으로 보였다. 회사에서 책상에 앉아있으면 모두 내 험담을 하며 나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신경이 쓰여서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다. 물론 너무나 당연하게도 모든 것은 내 망상일 뿐이었다. 라는 쿼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이 작가가 그래도 참 인본주의적이고 통찰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저도 똑같은 경험을 퇴사 직전에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퇴사를 앞둔 분들, 혹은 퇴사를 해보신 분들, 혹은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 모두 이런 감정을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느껴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추측이 드는데요.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여기 또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위안을 받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글만으로도.
이 작가는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관계라는 매듭을 풀기 위해 나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말자는 생각을 시작으로 작가는 슬럼프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것이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이 나 자신을 올가매고 상처 주는 그런 일이라는 내용을 작가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 챕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이에게 사랑받으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다. 그런데 10명 중 3명에게만 사랑받아도 누구에게든 그거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왠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 예시는 제가 별로 공감 가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 작가의 가 드는 예시는 프로야구 선수의 승률이면 충분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름의 위로죠. 프로야구에서 최고 실력이라고 불리는 선수들은 대부분 3할 때의 타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꿔 생각하면 7할은 실패한다는 뜻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도출된 결과가 10명 중에 3명에게만 진심으로 사랑받아도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작가는 전달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 이제 3장 소개해 드릴게요. 3장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행동력, 그러니까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은 스포츠센터를 방문해 등록을 하라 등의 얘기. 지금껏 생각만 하고 미뤄왔던 일에 도전해보자 라는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인상 깊었던 얘기 한 가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작가는 티핑 포인트가 모든 사람의 인생에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티핑 포인트가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해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 각자 갖고 있는 고유의 티핑 포인트가 존재한다고 해요. 티핑 포인트라 하면 무엇인가? 어떠한 딱 포인트에 도달을 했을 때, 그때 성공이 달리는 말의 채찍처럼 빨라지는 그 포인트, 가속력이 붙는 포인트를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A라는 사람은 10km를 달린 후에 티핑 포인트에 닿을 수가 있고, B라는 사람은 5km를 달린 후에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수가 있고, C는 100km를 달려야 자기 인생의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초조해하지 말고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달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한 방에 이루고자 하는 그 생각이 인생의 많은 것들을 망친다고 작가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작할 것들이 너무 많은 30대에는 단순한 것부터 조금씩 시작하는 편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 파트는 여러분, 파트 4예요. 여기는 제가 집게로 이렇게 파트 4를 전부 다 찝어놨어요. 그 이유는, 자, 여기는 드디어 펴네요. 자, 상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고민하는 당신에게 라는 파트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집어놓은 이유는요, 여러분. 너무나 뻔한 인간관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지 않아도 되겠다. 전체적인 영상의 길이와 집중도를 봤을 때 이 파트는 빼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 구매해서 꼭 읽어보세요. 저는 파트 5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파트는 처음부터 제 눈길을 끈 문장이 있었어요. 바로
고민의 8할은 인간관계다. 저는 이게 굉장히 통찰력 있는 문장으로 와닿았습니다. 사람 사이에 생기는 문제 중에 8할은 인간관계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정말 공감됐던 문장이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직업을 바꾸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다라는 작가의 문장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공감을 했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은 내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 이게 정말 100%의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이유는 100%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다. 이렇게 문장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책에서는 남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 남이 내 마음만큼 행동해 줄 것을 그런 기대를 버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다음은 파트 6인데요, 여러분. 여기는 결심한 일을 지속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라는 얘기를 풀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심한 일은 곧 죽어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저는 요 파트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소제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6장의 소제목들 10가지 읽어 드릴게요. nothing의 시체를 높이 쌓지 마라. 1만 시간의 법칙을 따라라. 성공은 무욕과 과욕 사이에 있다. 점수를 매기지 않는 경기는 없다. 목표를 세분화하라. 최강의 툴은 시각화의 활용이다. ABC 이론을 철저하게 지켜라. 1m만 더 뛰어라. 신이 주신 다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절대 남몰래 숨어서 하지 마라. 저도 정말 솔직하게 이 파트 안 읽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도 이 분이 통찰력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궁금하신 분은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이에요, 여러분. 7장, 꿈과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당신에게. 저는 꿈과 목표가 죄송하지만 너무 많아가지고 이 파트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대충 요렇게 제가 스킴해서 읽어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마지막 파트, 꿈과 희망을 찾는 디즈니 스토리 같은 엔딩이라고 평을 했는데요. 제가 좀 너무 냉소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평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동기부여가 될 만한 문장을 모아놓은 자기계발서 같은 마지막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요 책에서 정말 이거는 엔딩에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정말 마음에 드는 한 챕터의 문단이 있어요. 요거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그 책 대신 읽어주는 여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땐 부모님을 찾아뵈어라. 인간관계가 막혀 있는가? 오늘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가? 누군가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고 괴로워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라. 어린 시절 당신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부모에게 기쁨이었던 것처럼
당신도 어두워진 부모의 눈을 대신하여 기쁜 마음으로 편지나 책을 읽어드려라. 하루 종일 치맛자락을 붙잡고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옹알거리며 끊임없이 왜라고 묻던 당신의 조잘거림이 부모에게 큰 행복이었음을 기억하라. 행여 부모님이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희미해진 기억으로 엉뚱한 말만 늘어놓더라도 엄마가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부모의 넋두리를 이해하기 바란다. 만약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똑바로 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더라도 엄마가 당신의 손을 잡고 서툰 첫걸음 떼기를 기다리던 그 순간처럼 당신이 엄마 손을 꼭 잡고 따뜻한 응원의 눈빛으로 부모님의 느린 걸음을 기다려라. 이 모든 과정이 당신이 인간관계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책 한 권에서 하나만 문단을 건지라면 저는 방금 읽어드린 이 문단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